안녕하십니까. 입문자를 위한 토익 기출 파트별 짤강 미치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토익에 막 입문을 했거나 또는 초보자분들이 클릭을 했을 것 같은데요. 토익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토익은 스킬이야? 그 시대는 갔습니다. 예전에 한때 토익은 스킬이야. 뭐디 뭐 정답. 잘 돼. 이거 찍어. 이런 강의가 먹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스킬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90% 정도가 어휘력을 제대로 갖추고 진짜 영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로 다 변형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어를 그리고 진짜 토익을 잘하고 싶으면 이제부턴 정말 어휘력 갖추셔야 돼요. 어휘력 능력이 없으시면 토익 점수 잘 나오는 건 꿈 깨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휘력 갖춰 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토익 공부하면서 단어는 무시한 채 막 문법 공부만 판다던가 모디의 모정답 스킬로만 접근하려고 한다든가 하시면 계속 한계 부닥치실 겁니다. 꼭 어휘력 갖추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법 잘해야죠. 문법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문법을요. 문법 잘하는 것만으로 문법 문제 풀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문법을 잘해서 정확한 문장 구조를 볼 줄 알면 그게 정확한 구조와 함께 직독직해로 인해 독해력이 상승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문장 구조 그대로 주어는 동사에 써요. 누가 누굴 꾸미는 이 식으로 정확한 문장 구조와 함께 직독직해가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초급 학생들한테 야 이거 해석해봐 라고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아는 단어를 조합을 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소설 쓴답니다. 그럼 당연히 문맥이 바뀌니까 독해 문제에서 정답이 희한하게 나오죠. 문장 구조 그대로 주어는 동사에 써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 파악하면서 직독직해 계속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와 함께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 툰지 또는 전치사 툰지 be able to라는 게 있어요. 걔는 무조건 투부정사 투거든요. 이유 없어요. 그렇게 타고나냅니다. 또는 look for to라는 존재가 있어요. 걔는 전사 to예요. 이유 없어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근데 그런 거 몰라요. 외울 건 안 외운 채 느낌으로 왠지 투부정사 같은데? 왠지 전사 투 같은데? 하면서 느낌으로 막 접근합니다. 그럼 그때그때 시간도 걸리죠. 그때그때 당연히 오답률과 정답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정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해서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첫째, 어휘력 갖추세요. 단어 안 되면 절대 점수 잘 받을 수 없어요. 둘째, 정확한 문법 체계 이해하십시오. 문법 체계와 함께 직독직해 연습 꾸준히 하셔서 진짜 독해력을 상승시켜야 되고요. 셋째, 외울 건 외우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속 이건 이거니까 저건 그거니까 느낌 충만하게 문제 푸는 버릇 버리시고 외울 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5 실제 기출문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5문제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950점 정도 고득 득점자들이 만나면 한 2초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5개 연달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여러분도 마치 내가 고득점자인 것처럼 2초 만에 문제가 싹싹싹싹 지나갈 거예요. 얼마나 풀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하고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지나갑니다. 오케이. 자, 얼마나 푸셨습니까? 다 푸셨나요? 자, 만약 뭐야 저걸 내가 어떻게 풀어?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우린 이 문제가 맞아요. 자, 방금 보여드린 문제들은 전체 품사 문제들이었답니다. 토익 시험 파트 5에서는 이렇게 품사 문제를 내는데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항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를 보자마자 전혀 다른 단어일 때가 있어요. 뭐 A, cancel, B, confirm, C, resume, D, start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들이라면 어휘 문제 떴구나 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기를 딱 보자마자 같은 단어의 모양이 쇽쇽쇽쇽 예를 들면 A, recast, B, recast, C, to recast 이런 식의 같은 단어의 모양이 바뀌었네? 그럼 문법 문제, 품사 문제 떴구나 판단하고 사실 그땐 문제를 전체를 다 읽으면서 푸시면 안 됩니다. 물론 풀이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문제를 다 풀고 풀이를 할 때는 한 문장 문장 구조도 보고 해석 연습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휘력도 키우고 독해력도 키우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보기를 딱 보자마자 저런 품사 문제가 떴을 땐 오래 보는 게 아니라 밑줄 위주로 싹싹 먼저 보고 빠르게 품사 문제는 지나가셔야 합니다.
토익은 어쨌든 RC가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도 있게 빠르게 풀려면 그런 품사 문제는 시간을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해서 문제 풀이 한번 얼마나 맞추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밑줄을 보자마자 주어 자리구나. 주어는 명사여야지. 그럼 보기 중에 A, 버려. ed가 붙으면 과거 동사나 pp, 된 이란 형용사니까 해당 사항 없고, B, recast는 요청하다란 동사도 있지만 요청이란 명사가 있어요. 후보. 10번 요청하는 것. D도 요청하는 것. B, C, D는 명사의 활용도가 있는 것 맞아요. 하지만 C와 D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요, 원래 동사였던 거를 변형해 놓은 거라 만약 타동사 출신이라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 타동사 출신이라면 바로 뒤에 목적어의 개념이 반드시 쫓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recasting the 목적어, item 이런 거, 아이템을 요청하는 것, 이런 식의 목적어 꼭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근데 전혀 저렇게 목적어 없으면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아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버리고 B번 정답. 그래서 이 과정이 고득점자는 빨라요. 밑줄 주어네, 목적 없네, CD 버려, B번 정답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초, 2초 만에 바로 풀고 품사 문제는 지나갈 수 있게 돼요.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도 밑줄 보자마자 A, B, C이 같은 단어의 품사만 바뀐 존재들 보고 자리 확인합니다. stay, 주어, at, tower, 호텔은 전사는 문장 소문에 포함이 안 돼요. 쓰레기라고 표현할게요. at, 호텔, 버리고, 밑줄 떴고, unauthentic, 진품인 진짜인이란 중요한 단어긴 하니까 눈에 좀 익혀주시고, breakfast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문장에 지금 전혀 동사가 없는 상태예요. 문장엔 동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사 문제인데 A, ing가 붙는 건 동명사 것 정도지 동사는 아니에요. 버리고 B번 sieve가 붙는 건 형용사입니다. 버리고 10번 동사고요. 포함하다 동사에 s 붙은 단수 동사 형태고요. D번 to가 붙는 것도 것이나 위하여 정도로 활용되는 명사거나 부사 같은 걸로 활용되지 동사는 아닙니다. 그럼 동사 아닌 거 A, B, D 버리고 10번 정답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쌤 저는요 너무 입문자라 가지고요 동사 자리인 건 알았는데 보기 중에 누가 동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문법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보기 중에 누가 또 동사인지 몰라. 그건 어휘력이 딸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풀었긴 하지만 혹시라도 틀렸거나 맞았어도 해석 연습하면서 얘는 동사 형태인 거구나, 얘는 명사 형태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법과 어휘력을 같이 상승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밑줄을 보자마자 품사 문제구나 확인하고 자리 보고요. B, PP로 문장 끝났죠? 그 문장 끝났고 완벽 문장의 밑줄이니까 부사 자리 10번 정답 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요. 또 네 번째 문제는 밑줄 자리 보자마자 historical 이런 단어가 형용사, 역사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꾸미는 자리여야 돼요. 형용사 꾸미는 건 명사여야 되거든요. A, fy로 끝나는 건 무조건 동사. satisfy, justify 해서 동사 형태고요. B번, significant는 상당한 이란 뜻의 형용사 형태고요. 10번, s로 끝나는 건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D번, ly 부사죠. 그럼 명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10번 정답 하고 지나가게 되고요. 그렇고 마지막 문제. 자, 밑줄 보자마자 품사 문제구나. 자리 보고 B동사 D를 채우래요. B동사 D는 보어 자리라 불러서 보어는 형용사격이나 또는 명사격만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I'm a student, 학생입니다. 명사 오죠? I'm smart, 똑똑한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B동사 D로 A, 동사예요. 못 들어가고. B번, B동사 플러스 ing라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타동사. 그래서 ing 오면 뒤에 목적어 따라왔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쟤 또 못 들어가고요. 10번 형용사입니다. 환불 가능한 이란 형용사로 정답은 10번 정답돼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 문제가 먼저 뜨면 보자마자 2초 또는 1초, 2초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보자마자 품사 문제면 빠르게 접근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서 시간을 좀 최소화하시고 요게 가능하려면 단어 외우면서 품사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늘 문장 구조상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 이 자리는 주어 자리, 이 자리는 형용사 꾸미는 자리 이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법적인 구조 요소에 자꾸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어휘 문제들을 좀 가볼게요. 어휘력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 파트 5나 6의 어휘 문제들을 보면 난이도가 꽤 높은 어휘들이 나오곤 해요. 근데 어쨌든 토익 시험이 좋아하는 단어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어떤 단어가 안 중요한지는 모두 다 판가름할 수 없으니 시중에
좋은 단어장 많잖아요. ETS 단어장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단어장 하나를 선정하셔서 단어를 자꾸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내 눈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 수능처럼 막 많진 않아요. 토익 단어는 수능 단어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휘력 약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많게 느껴질 테니 자꾸 해석 강의 연습하면서 어휘력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휘 문제들 한번 3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기 딱 보면요. 보기 자체의 단어들이 전혀 다른 단어들일 거예요. 그럼 어휘 문제 떴구나 하고 요건 빠르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문맥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정말 실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정답률 굉장히 높은 단어들만 가져왔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고 빨리 푸는 문제는 아니므로 천천히 푸시면 되고요.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잠깐 강의를 멈추는 형식으로 플레이했다가 멈췄다가 푸셔도 되잖아요. 네,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풀고 오셨나요? 자, 그럼 어휘 문제인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기를 봤더니 도대체 무슨 단어야? 무슨 단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했다면 우린 이 문제가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랍니다.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라 공부하시는 김에 외울 건 외워줘 주시고 그리고 이왕 공부하시는 거 꼭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들 반복하면서 단어 어휘력 키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보기를 보니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일단 보기의 단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chievement,란 단어, 성취, 성과 정리해 두시고요. B번 proximity란 단어는 근접성, 근접함이라는 단어고요. 10번은 competence란 단어, 능숙함 정도의 단어고요. D번 exception이라는 단어는 제외, 제외사항 정도의 단어랍니다. 그럼 어쨌든 전혀 다른 말의 단어들이니까 문맥이 맞아야 하니 정확하게 직독직해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은 W란 호텔은 이상적인 venue, 장소입니다. For conference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because of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 밑줄 때문에요. 그 공항으로의 A 성취 성과 때문에요. 땡. B 공항으로의 근접성 때문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완전 자연스러움. 후보. C 공항으로의 능숙함 때문에. D 공항으로의 제외사항 때문에. 다른 게 다 말 안 되죠? 그럼 어휘 문제구나. 그래서 말되는 정답은 B번 정답이고 보기 다 중요해요. A 성취 성과, B 근접성 근접함. 참고로 to 전사 to 좋아해요. 어디로의 근접성이라 전사 to와 친합니다. 10번 능숙함, D번 제외, 제외사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띄워볼게요. 자, 보기 보자마자 어휘 문제인 거 확인되고 reliability란 단어, 신뢰성, 신뢰감. B번 allowance란 단어는요. 허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왜 공항 가셔서 짐 갖고 들어갈 때 야 몇 킬로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baggage allowance에서 짐 허용, 허용치 정도의 허용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 더 수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당, travel allowance 이러면 여행 수당 이런 거요. 수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10번 dependence는 의존, 의존도, 의존성 누구한테 의존하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 D번 estimation이라는 단어는 평가 정도의 의미로 쓴답니다. 전혀 다른 단어니까 해석 잘 하시고 밑줄 and 비용은 factor 하면 명사일 때는 요소라고 해석하고 동사일 때는 요소로 고려해보다 정도로 요소로 참작해보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과 비용은요. 동등하게 고려되어집니다. 동등하게 요소로 고려되어집니다.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 K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동등하게 고려됩니다. 우리의 메인 공급업체로서요. 오케이? 자, 그럼 저 회사를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뭐와 뭐를 고려해봐야 될까요? A. 신뢰성과 비용은 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선택하는 것에 있어. 신뢰성도 중요한 거니까 요소로 고려해봐야겠죠? B번 수당. 수당을 고려해요? 내가 저 회사를 선택할 때 수당을 고려해요? No. 그 다음 10번 의존도. 저 회사가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 고려해요? No. D. estimation 평가. 정답은 A번이 맞게 되고요.
신뢰성과 저 회사가 얼마나 신뢰가는지 그런 신뢰성과 비용은 요소로 고려되어집니다. 동등하게요. 우리 메인 주된 공급업체로서 C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에서 주된 요소로 고려되어집니다. 까맣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reliability, 신뢰, 신뢰성. B, 수당이란 뜻도 있고 허용치란 뜻도 있고요. C, 의존성, 의존도. D, 평가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factor 이란 단어. factor 명사 땐 요소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factor E 동사로 사용되면 요소로 참작하다, 요소로 고려해보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죠? 나는 느껴지는데. 중요해요. 꼭 외워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official, 공식적인. B, eligible, 자격 있는. C, consolate는 배려하는 사려 깊은. D, partial, 부분적인 정도의 의미로 또 어휘 문제니까 직독직해로 말되는지 확인하면서 자, with 저 E라는 associate가 협회 이름인 것 같아요. 협회와 함께 직위에 밑줄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가지셔야만 합니다. 대학교 학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경제에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직위에 A, 공식적이기 위해서. B, 그 직위에 자격 있기 위해서. C, 그 직위에 배려하기 위해서. D, 그 직위에 부분적이기 위해서. 말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B번이 맞고 참고로 eligible은 전사 for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고득점자들은 딱 보자마자 for네 그럼 B번부터 대입했을 거예요. 고득점자는 그런 쓰임까지도 익숙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요소니까 eligible for, 자격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10번 consolate는 배려하는 사려 깊은인데요. 쟤는 of란 전사를 좋아해요. be consolate of에서 배려하다 사려 깊다로 be consolate of others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이런 식의 전사 of를 좋아하는 애고요. A와 D는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 A는 공식적인, D는 부분적인. 자, 이렇게. 자, 여러분이 입문자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입문자들, 그러니까 LCRC 합쳐서 발 사이즈라고 하죠. 막 240점, 270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2달 정도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해보면 안열공이들은 말고요. 네, 열공이들 기준으로 보면 700점, 800점까지 가는 거 정말 불가능하지 않아요. 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진심, 정말 진짜 내 인생 걸고 진짜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토익을 막 스킬로만 딕딕딕딕 정답 찍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영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정말 토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면서 어휘력도 키우고 2달, 3달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 공부하시는 거 토익으로만 끝, 뭐니까 뭐 정답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해석 연습, 어휘력 키우는 연습, 외울 건 외우는 연습 잘하시면서 영어 실력 같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짤강에서 뵐게요. 네, 다음 짤강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할 테니 파트 6 푸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파트 7 푸는 방법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